동학농민혁명. 드디어 14년 만에 황토현 전승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사회 질서도 바꾸고 국가적인 전체 방향도 재설정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또 아시아 3대 운동 가운데 또 근대 운동 가운데 하나로 또 꼽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에서 좀 나서서 도 차원으로 좀 125년 만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념공원 조성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민주여 동학. 민주여 동학. 뉴스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를 시원하게 털어보는 시간, 전북 기자회견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시사천사 김남우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로코렘 기자, 안명환 기자.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완연한 5월의 끝자락에 오고 있는데 두 분의 5월은 좀 어떻게 기억이 되시나요? 좀 잔인했습니다. 아, 잔인했다? 예. 5월 하면은 뭐 가정의 달 이런 게 딱 처음으로 떠오르는데 잔인했다 어떤 의미인가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매일매일이 가정의 날이어서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네. 어머님을 모시고 서울에 이제 동생 가족들이 있어서 모시고 저희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좀 가족 모임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조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어린이날 있잖아요. 지금 학교 안 가고 그러니까 뭐 어린이날은 뭐 선물이 가장 큰 거니까 그렇죠. 선물 전달식 한번 하고. 아, 전달식을 또 이렇게 하셨어요? 네, 개별적으로. 매일매일이 어린이날 아니었어요? 딱 1년 전에 그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계승사업이나 선양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이제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이야? 라고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뭐 동학농민 우리 혁명 기념일로 지정된 날짜부터 알면. 네. 왜 5월 10일이든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일단 5월 11일은 네. 1894년도 원래 일단 그 기념일 지정을 5월 11일로 했는데 5월 11일은 황토현 전승 기념일이죠. 네. 그리고 1894년도에 음력으로는 4월 7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양력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 날짜가 1894년도에 음력 4월 7일 황토현 전승일이 양력으로는 환산해보면 5월 11일 그날을 이제 국가기념일로 지정을 한 거죠. 이 황토현 전승일이 어떻게 보면은 광군과 붙어 싸워가지고 이런 첫 대승이라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그것 때문에 그 기념일로 지정을 했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기념일 지정에서 애를 먹었어요. 다른 소위 말하면 뭐 광적 5.18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별로 애를 먹지 않았는데 이것만 유일하게 애를 먹었어요. 왜냐하면 동학을 처음 시작한 무슨 날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승으로 한 날 할 것이냐, 아니면 끝난 날로 할 거냐, 의미가 각각 달라요. 누가? 맞습니다. 지자체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논의가 있었고 어찌 보면 좀 이따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동학이 하나로, 동학이라는 주제는 다 공유하지만 제각각으로 나뉘는 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2004년도에 동학 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년 동안 기념일 제정이 안 됐어요. 14년 만에 됐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인 문제가 이제 첫 번째인데, 고창군이 무장기포일 4월 25일을 주장을 했고 부안군이 백산대회 5월 1일을 주장을 했고 그다음에 정읍시가 황토현 전승일 5월 11일로 목청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는 전주 확약일 6월 10일을 앞세웠는데 이 네 개의 지자체가 서로 자기와 관련된 날짜를 주장을 하다가 이게 14년을 이끌어오다가 드디어 14년 만에 황토현 전승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국가기념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기 전에 이 동학농민혁명 이 무엇인지 이 의미와 상징성을 얘기를 안 하고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 동학농민혁명 이게 사실 아직 교과서에는 동학농민 운동으로 된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동학농민 운동으로 배웠는데 공식 명칭이 이제 동학농민혁명으로 됐는데 기존에 아까 운동이었다, 뭐 봉기였다 정말 논란이 많았는데 결론부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 그 회전 개혁안이 나오는데 12개 항목 그 동학혁명 과정에서 주장했던 게 보면은 12가지 중에 조금
제가 눈에 띄는 거 몇 개 말씀드릴게요. 노비문서 소각하고 탐관오리 엄벌하고 네. 그다음에 천인에 대한 대우를 개선하고 청산가보 개가를 허용하고 이거 그야말로 이제 혁명이었던 거죠. 그 자체적으로 혁명이었는데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반항으로 보였겠지만 그 당시 제도 시스템화를 보면은 100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그야말로 혁명이 맞습니다. 폄훼하는 쪽에서는 뭐 그냥 단순 종교운동처럼 아니면 농민의 뭐 항쟁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사회도 바꾸고 네. 사회 질서도 바꾸고 그다음에 국가적인 전체 방향도 재설정하는 네. 그런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동학 농민 운동이 결과적으로는 당시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학 농민 혁명이 그 당시 안으로는 갑오 개혁을 일으켰고 밖으로는 청일 전쟁 시발점이 됐고 그 이후에 3.1 운동에 이어졌고 그다음에 5.18 그리고 민주화 운동까지 지금까지 이어지는 125년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걸로 좀 의미를 좀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좀 그 세 가지로 압축을 해놓은 게 있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개혁 운동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초의 반외세 민족주의 운동이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걸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최초의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근대 때 그런 운동이 아닐까 하는데 이게 또 아시아 3대 운동 가운데 또 근대 운동 가운데 하나로 또 꼽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까요? 근데 네. 돌이켜보면 지금은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결혼하는 거 뭐 내 맘인데? 라고 하고 투표하는 거 얼마 전에 우리 투표했잖아요. 네.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 당연히라는 말이 지금도 통용되지 않는 많은 나라도 있었고 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만 돌이켜보면 네. 거의 모든 게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는 그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일이죠. 이 뜻깊은 동학농민 혁명이 우여곡절 끝에 국가기념일로까지 제정이 되었는데 이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면서 좀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보니까 뭐 정읍시에서는 최초로 유족수당도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이제 이루어져야 바꿔야 되는데 기존의 국가기념 제정 전에는 지자체별로 이렇게 선양 사업이 이루어졌고 이때 국가기념일 제정이 하면서 국가 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네. 그 선양 사업 규모도 커지고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만약 그 프로그램이 다양화될 수 있다는 그래서 이제 선양 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수 있다는데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기념일이 몇 개 되는지 아세요? 좀 늘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조사한 거 보니까 51개. 아, 51개나. 네. 특이한 거는 보니까 우리가 말한 민주주의와 연결된 뭐 그런 날들이 참 많아요. 제주 4.3부터 4.19, 뭐 60항쟁 뭐 다양하게 있고요. 부마 항쟁 기념일까지 많고 특이한 게 개인을 위한 날이 딱 하나 있어요. 개인을 위한 날. 개인과 관련된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이순신 탄신일 4월 28일이라고 합니다. 아, 4월 28일. 저도 이번 조사하면서 처음 봤습니다. 야. 이제 뭐 기념재단도 생기고 이제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이 국가기록원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맞아서 전몽준 장군 등의 그 동학농민군들의 형사 재판 그 원본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셨나요? 일단 뭐 근데 최초 형사재판 판결문이라고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 당시 그 전봉준 장군 그리고 217명의 선고서가 좀 포함된 판결문인데 이게 내용을 보면 폐전개혁 요구안들 내용이 좀 정확히 좀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우치다 서명이 돼 있습니다. 일본인 당시. 일본 영사.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일본인들이 우리에 대한 재판이라든가 이런 내정에 상당히 관여를 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간섭을 했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이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정읍에서는 또 동학을 기념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공원이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데 2021년 말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지어지고 있죠. 이제 125년 만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학민들의 그 염원이 이제 풀리는 거고 이거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공원 조성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학 선양 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고
아마 조금 후에 나올 것 같지만 기존의 지자체별로 진행됐던 소규모 선양 사업이 중심을 잡고 있는 국가기념 사업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이 선양 사업을 중심으로 거창, 그다음에 부안, 정읍, 전주 이렇게 연계되는 그 선양 사업 벨트 또 사업이 소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꽤 커요.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한 9만여 평 되고요. 돈은 한 370억 원 하니까 이게 상당한 규모라고 하고, 저도 아직 현장을 안 가봐서 그러지만 나온 자를 보니까 한 90개의 기둥, 울림의 기둥이라는 걸 세우는데 그 당시에 90개 지자체에서 요즘으로 따진다면 90개 지자체에서 동학운동이 동학혁명이 진행이 됐다라고 해서 그걸 기념하는 울림의 기둥을 90개 세운다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이게 어떤 정읍이 아니면 동학이라는 것 자체가 정읍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좀 확산되고 기념할 수 있는 그게 좀 그런 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국가기념식도 지금 이 황토현 전승일 전적지 지금 이 공원이 지어지고 있는 그곳에서 열렸는데 그때 또 박양호 문체부 장관이 와가지고 또 이런 말을 했네요. 또 이 동학농민 운동이 혁명이 이 전북 지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사실은 전국 단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역사적 의미를 확대시키는 기반을 이곳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동학농민 혁명이 전북, 정읍, 고창 이 지자체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기틀을 만들었던 뿌리라는 것을 조금 더 알리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보면은 그 정읍 고창 지역에서 그러니까 1894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황토현에서 대승을 거두고 그래서 동학군이 서울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전주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기세 있게 가다가 공주 우금치에서 대패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끝났다라고들 해요. 하지만 끝나지는 않고 이 동학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항쟁을 하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전라남도 장흥까지 옵니다. 거기서 석대들 전투라는 대규모 전투가 있고 이게 최후의 전투라고 그래요. 동학군이 싸웠었던 이게 한동안 이루어졌던 그것만 보더라도 충청도에서부터 전투가 이루어졌던 공간 본다면 충청남도에서부터 전라남도까지 그리고 아까 울림의 기둥 90개 얘기했는데 90개 지자체 전국적인 혁명이었죠. 그러니까 이 동학농민 운동의 정신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저는 좋은 그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작년에 이낙연 그 전 국무총리가 첫 번째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또 했더라고요. 그 기미독립선언의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9명이 그중 9명이 동학농민군 출신이었다. 그리고 우금치 전투에 참여했던 천도교 지도자 손병희 선생은 그 33인 맨 앞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실패로 끝난 줄 알았던 동학농민 그 혁명이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본다면 정읍이라는 지역으로 본다면 동학 이후에 우리가 했던 보천교라든지 그 동학의 정신들이 계속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는 천도교라는 그러니까 종교처럼 종교로 포장이 많이 됐는데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추론해보자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덜 핍박을 받는 게 종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학이 가졌던 우리 정신이 가졌던 반외세 반봉건 이런 기치를 대놓고 하면 딱 죽기 알맞은 내용이잖아요. 그 당시만 본다면. 그래서 이게 종교나 다른 걸로 많이 포장되지 않았나. 종교와 결합되어 있는 민족운동이죠. 그 동학 내용을 들여다보면 부천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독립군에서 군자금을 많이 지원을 했었고 그 독립운동의 매개체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던 게 지금 사실이죠. 이번에는 좀 새로운 코너를 준비를 했는데 뭐냐면 뭘 준비해요? 이제 이 올해 동학농민 동학농민 혁명이 국가기념일 1주년 맞아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기사에 실린 댓글을 읽어보는 시간을 좀 간략하게 작은 코너로 마련을 했는데
준비하셨나요? 네, 좀 제가 몇 가지 좀 찾아본 거는 네. 일단 좀 눈에 띄는 댓글을 보니까 오늘의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날인지 그 파란색 네. 검색창을 보고서야 알았네. 이런 내용이 좀 있었고 네. 기억해야 소중한 역사를 잊고 반성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기사들 이렇게 동학 관련된 기사들 제목처럼 현대 사회가 완전하게 차별 없는 사회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녹두 정신 네. 그 후에 민주화 정신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사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미래 세대 더욱 살기 좋은 세상 만들고 싶어요. 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결론적으로 말씀해 보면은 아까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네. 지금 5.18도 많이 묻혀서 지금 광주의 지역의 문제라고 했지만 지금 전국과 세계화가 네. 되고 있는 거고 그 위로 올라가는 부분에 보면 그 민주화 모토의 정신이 이 동학농민혁명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 국가기념일 제정이 이제 1주년이 됐지만 네. 이제는 우리가 이 정신을 확산하고 알려주는 좀 작업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댓글을 좀 찾아봤는데 이 댓글이 좀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직 동학농민운동 공원도 없었구나. 유유. 공원 안에 기념관, 박물관도 생기는 건가? 생깁니다. 네. 이렇게 좀 인식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니까 이게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이 시 차원에서도 좀 많이 널리 알려야 되겠는데 이런 문제도 좀 있더라고요. 좀 살펴보니까 이 동학 기념일 제정을 앞두고 후에도 이 지제체 간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 동학농민 혁명을 알려야 되는 함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반목이 좀 있습니다. 이제 뭐 조금 전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념일 제정하는데 14년이 걸렸잖아요. 네. 그게 지금까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가장 그게 남아 있다는 걸 절실히 알려주는 게 작년에 기념일 제정되고 나서 네. 정읍시의회가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역사 교과서의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거부 농민 봉기로 네. 해야 된다. 지금은 고창 무장 봉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읍시 의회에서 기존에 이게 논란이 됐던 최초 봉기를 거부 봉기로 바꿔야 된다 주장을 했고 거기에 반박해서 고창군 의회에서는 이거 역사 왜곡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어서 자 이건 제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좀 끝났으니까 일단 이거는 이렇게 막 다투는 식보다는 네. 사실적 관계를 서로 협의하고 조사해서 후세에 알려주는 이 작업을 함께 협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지역에 뭔가 있었을 때 그것들이 또 하나의 네.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도 있고 네. 지역을 대표하는 그 어떤 이미지, 상징이 될 수 있으니까. 네. 하지만 이게 너무나 개별적으로 되다 보면 산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산만함이 없어지고 예를 들면 다 정리가 되면 지금 지자체별로 돼 있던 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되면 시작에서 어쨌든 고창, 정읍, 예를 들면 전주, 공주 다시 내려와서 전남, 장흥까지 이걸 하나로 바늘처럼 다 엮으면 동학의 역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동학 로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처럼 같이 전체를 아우르는 길로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국가 기념일 제정 이후에 각 네. 지자체별 좀 지역민들 좀 의견을 조금 들어봤는데요. 네. 자, 일단 정읍 지역에서는 기념일 일단 행사가 제정이 됐으니 기념일 행사, 선양 사업을 함께 하자 좀 이런 의견들이 조금 많이 있었고요. 반면에 고창군과 부안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선양 사업에서 대상에서 본인들 지역은 소외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좀 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창의 무장 기포일 네. 그리고 고창의 무장 기포일 그리고 부안 백산 전투 등을 중심으로 이 추가 선양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좀 의견들을 좀 많이 내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그 기념식에 제가 그 취재차 갔는데 이제 뭐 문체부 장관님도 오시고 뭐 송화진 도지사도 오고 그랬는데 그 유진섭 정읍시장 당연히 참석을 했고 그다음에 권익현 부안군수도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기상 고창군수님은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그 일정상
때문에 참석 못했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그 앙금이 좀 풀리지 않은 게 아닌가 이 지자체가 약간 이렇게 제 개인적인 해석은 그렇게가 됐는데 제가 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면 각 지자체별로 이 선양 사업이라든가 통학의 의미를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실무 간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각 지자체별로 실무 간 협의를 해서 이걸 어떻게 연대하고 연계시키고 어디 지역에 고창 지역, 부안 지역, 전주 지역 그리고 충청도 지역까지 이 통학이 더 알려질 수 있고 네. 딱 본인의 기존에서 지자체별로 이루어졌다면 이걸 함께 연결되는 고리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각 지금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각자 동양 선양사를 각 맡는 팀이 있거든요. 그래 그 팀들 간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했다면 이제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야기하고 우리 지자체 말고 다른 지자체에 대한 아이디어도 내주고 함께 그 프로그램도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연계하는 좀 실무주의인 일을 이제는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현실적으로 보면 좀 힘든 얘기 같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본다면 기념일 행사를 주요 지자체에서 순번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자. 그러면 좀 마음이 많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좀 전북도가 도에서 좀 나서서 도 차원으로 좀 리드를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송하진 도지사가 이번에 전국 시도 이제 협의회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자라고 주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그 구심점 역할을 전북도가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읍시가 만약 키를 잡는다라든가 아니면 고창군이 키를 잡는다 하면 잡으면 또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북도에서 나서서 하고 도 차원에서 또 전남도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을 되짚어봤는데요. 자,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지난주부터 했었던 이 한글, 영어, 고사성어 상관없이 딱 5글자로 정리하는 오자 토크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가기념일 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헌법 전문에 넣자 이런 운동 벌어지는 것도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여 동학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같다 통학과 같다. 민주여 동학. 네. 저는 싸움 그만해. 싸움 그만해. 싸움 그만해. 어린아이 타이르드. 제발. 왜? 네. 우리 조상들이 네. 125년 전에 그렇게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이런 시대개혁을 요구를 했는데 네. 이게 125년 만에 그 원한이 이제 풀린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시는 우리 조상님들이 원한이 풀렸는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면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이렇게 싸우고 했는데 여기 있는 같은 지금 자녀들이잖아. 자녀들끼리 네.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통안에 또 마음이 아프실까 그 생각이 들어서 싸움 그만해. 저는 이제 동학의 의미와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현 문제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저는 좀 미래적인 걸 생각을 해봤는데 동학 세계로 해가지고 이 동학의 가치를 좀 국내에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면은 좀 같이 협업하고 합치하는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동학 세계로를 정해봤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기자회견. 다음 이 시간에도 지역의 이슈들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